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문제풀이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쿨롱 법칙을 점전하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점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을 쿨롱 법칙으로 구했죠. 오늘은 쿨롱 법칙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어떻게 쿨롱 법칙을 적용하는가 보겠습니다. 적분을 이용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점전화에서 하는 것을 잠깐 복습하면, 점전화 하나가 전기장 만드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점전화 하나가 Q1이 Q가 놓인 자리에 전기장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 전하가 놓인 곳을,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가 놓인 곳을 R1 이렇게 표시했죠. 그리고 전기장을 구하는 곳을 R 이렇게 표시하면 전기장은 여기 있는 이 식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거리 제곱분의 Q1,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단위 벡터죠.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였습니다. 그러면 전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전하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사실은 식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Q1 자리에 QI라고 놓고 QY가 Q1도 되고 Q2도 되고 한다고 한다면 Q1일 때 썼던 식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무엇만 바꾸면 되냐면 Q1 자리를 QI로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R1 자리를 RI로 바꾸면 되죠. 여기서 그냥 R은 전기장을 구하는 위치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I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면 여러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점전하가 있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이제 연속적으로 전하가 분포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 어떤 개념을 먼저 익혀야 되냐면,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익혀야지 됩니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 위에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 선밀도를 생각합니다. 길이가 L인 선 위에 전하 Q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선밀도를 뭐라고 정해야 하냐면 L분의 Q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바로 단위 길이당 전하, 단위 길이에 단위 1m가 다니면 1m에 포함된 전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면밀도는 뭐냐? 면 위에, 넓이가 S인 면 위에 전하 Q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 전하 Q를 면의 넓이로 나누면 단위 넓이당 단위 넓이 속에 있는 전하, 이게 바로 면밀도 시그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부피 밀도는 어떠냐? 전하 총전하 Q가 부피 V에 균일하게 있으면 총전하를 V로 나눈 것이 이게 이제 전하 부피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균일하지 않게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의 경우에는 그 선을 짧게 잘라야지 됩니다. 아주 짧은, 그래서 그 길이가 dx라는 미분이라면 그 사이에서는 분포가 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dx에 포함된 전하가 dq라면 dq 나누기 dx가 이게 선밀도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 선밀도를 알고 dx를 알면 람다 dx가 바로 dx에 포함된 전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전하인 경우에도 이제 시그마는 ds분의 dq, 그래서 dq는 시그마 ds, 그리고 부피 전하는 부피 전하 밀도가 dv분의 dq라고 한다면 dq는 rho d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하가 면 위에 분포되어 있느냐, 선 위에 분포되어 있느냐, 부피에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밀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점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 우리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분포된 전하가 만드는 그런 전기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식을 우리 이용하겠습니다. 그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이제 자릅니다. 구간을 나누겠어요. 어떻게 나눠요? 아주 작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그맣게 나눈 요 부분의 전하가 dq라면 이 dq가 마치 점전하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dq까지의 거리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겠어요. 이 R'은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가 놓인 위치까지의 위치 벡터입니다. 여기서 프라임, 요건 이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은 어디서 구하느냐? R이라는 곳에 이제 Q를 갖다 놓을 텐데, 이 Q라는 점전하가 놓을 자리,
그 자리의 전기장을 우리가 구하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의 전기장을 이 R이라고 하면 이 R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아까 점전화들이 여러 있을 때 한 거 있죠?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그러면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요거 QI짜리가 뭐가 됐습니까? QI는 I번째의 점전화였죠? 그게 이제 DQ가 됐습니다. 그리고 RI짜리가 뭐가 됐습니까? RI짜리가 R'이 됐죠? RI는 R1, R2, R3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R'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했죠. i는 1부터 이렇게 더하는 것을 우리 이제 연속적인 전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더하는 게 연속적이면 그게 바로 적분이죠. 이렇게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전화 분포에 대한 전기장은 우리 이런 적분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DQ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어때요? 밀도를 알고 있으면 그 밀도는 위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알면 R'에서의 밀도를 알면 R'에서의 부피를 곱하면 그 부피에 담긴 전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피에 있는 전하가 아니라 전하들이 면 위에 있다면 이때에는 면전하 밀도를 쓰면 되겠죠. 면전하 밀도 곱하기 ds 프라임. 그래서 면적 요소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고, 선이면 어떻습니까? 선이면 람다 선전하 밀도에다가 길이 요소 dx 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dq를 이것으로 바꿔 쓸 것 같으면 적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dq를 다 적분하는 것인데 그 dq를 다 적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됐습니까? 공간 V에 대한 적분이 됐죠. 그래서 여기 프라임은 적분 변수다. dv 프라임은 만약에 면 위에 분포되어 있다면 그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쿨롱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전하도 우리 이렇게 쿨롱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바로 이 표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간단한 선전하, 균일한 선전하 밀도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적분에 의해서 전기장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주 계산하기가 쉬운 선밀도가 람다로 균일한 원형 선전하를 보겠어요. 그래서 XY 평면 위에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좌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XY 평면에 여기 선전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전하의 반지름이 이제 있다면 반지름이 R이라면 그때 여기에 이제 이 선전하가 어디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냐면 여기 원형 선전하의 중심을 지나는 XY 평면의 중심을 지나는 Z축 위에 한 점. 그래야지 이제 계산하기가 좀 좋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건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Z축에 있는 한 점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원의 선전하 중에서 작은 부분 X축에서부터 각기 파이고 파이에서 d파이만큼 더 가는 저 부분의 전하를 dq라고 한다면 그 dq는 람다 dl인데, 그렇죠? 선분 요소 dl은 바로 뭡니까? r d파이 이렇게 되죠. r이 바로 저 원형 선전하의 반지름이면 r d파이가 dl이니까 dq는 람다 r d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q가 어디에 만들어? Z축 위에 저 좌표가 Z인 곳에 만드는 작은 전기장을 DE라고 한다면 그 DE는 바로 DQ가 Z축 위에 있는 00Z라는 점에 만드는 전기장이 될 텐데,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이때 원형 선전하라고 한다면 한 바퀴 삥 돌면서 다 더해야 되겠죠. 근데 이 DE는 우리 성분 어떤 성분을 나눌 수가 있냐면 Z방향 성분과 그 다음에 로방향 성분, 다시 말하면 XY 평면에 있는 그 성분으로 나누는데, 이 로방향의 성분은 항상 반대 방향 성분이 있어가지고 전부 상쇄되고 결과적으로 무엇만 남냐면 Z방향 성분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분을 무엇만 적분하면 되냐면 Z방향 성분만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옆에서 본 걸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Z축이 있고 여기에 X나 Y축을 요거 노축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옆에서 볼 때는 원 전하가 이렇게 보이겠죠. 반지름이 R이죠. 그리고 요 끝에 있는 DQ에서부터 어디에 만들어요? 네, 저기 Z라는 점에 만드는 이 DE 중에서 우리 무엇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Z축 방향 성분 DEZ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수직인 성분은 한 바퀴 뺑 돌리면 전부 다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에 D2에다가 DEZ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2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하면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R 제곱 더하기 Z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Z 제곱분의 Z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2는 우리 이 쿨롱 법칙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인데 우리 D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 D를 직접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러면 D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R은 뭡니까? 전기장을 구하는 것이죠. 전기장 구하는 것은 어디라고 했어요? Z축에 있는 한 점이니까 R은 ZZ 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R-R'은 어떻게 되겠어요? R-R'은 여기 저 끝에 있는 전하가 있는 데서부터 전기장을 구하는 데까지의 거리죠. 그 거리가 바로 뭐였습니까? 루트 R 제곱 더하기 Z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의 제곱을 하면 이 거리의 제곱을 하면 그냥 R 제곱 더하기 Z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지금 방금 표시한 요건 뭐예요?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뭡니까? 크기가 1이죠. 그래서 D2의 크기만 구한다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4파 입실론 여러분의 1하고서 R 빼기 R 프라임 거리의 제곱분의 DQ인데 이 거리의 제곱이 바로 뭐예요? R 제곱 더하기 Z 제곱이죠. 그리고 이제 DEZ를 구하려면 거기다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는 바로 뭐였습니까? 루트 R 제곱 더하기 Z 제곱분의 Z였죠. 그래서 DEZ는 자 요것만 구하면 됐는데 근데 DQ가 또 뭐였어요? DQ는 우리 여기서 람다 R D 파이였죠. 그래서 DQ 대신에 람다 R D 파이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식을 이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DZ를 근데 적분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적분해요?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적분해가지고 이 Z를 구했습니다. Z방향 성분만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이 Z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상수입니다. 라지 R도 상수고 Z도 상수고 다 상수죠. 여기서 변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D파이밖에 없는데 D파이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요거 그냥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2파이만 이렇게 곱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서 Q는 바로 뭐냐면 2파이R 요 원의 둘레죠. 여기다 선밀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원형 그 선전하의 총 전하가 바로 2파이R 람다가 라지 Q 총 전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전하 밀도 람다로 대전된 원형 전하가 Z축 위에 한 점에 만드는 전기장입니다. 이 전기장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려면 우리 어떤 경우를 보냐면 아주 극한의 경우를 한번 보면 돼요. 어떤 경우를 보냐면 Z가 R보다 굉장히 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Z축 위에서 굉장히 멀리서 봅니다. 그러면 이 원형 전하가 뭘로 보겠어요? 점전하로 보일 수 있죠. 그런 점전하로 보일 수 있어서 Z가 굉장히 R보다 굉장히 크다면 요 시계에서부터 요 부분이 바로 없어지죠. 그럼 뭐가 됐습니까? 4파 입실론 여러분의 1하고서 Z 제곱분의 Q인데 이게 바로 점전하가 Z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의 전기장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극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간단한 경우와 답이 같다. 그래서 답이 제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선전하 밀도로 된 원형 전하가 그 원형 전하의 중심을 수직으로 지나는 축의 한 점에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간단히 적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번에는 선전하입니다. 이번 선전하인데 균일한 선전하라고 하겠어요. 이 균일한 선전하가 X축 위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대칭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X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X는 B까지 이렇게 선전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그만 부분이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 가지고 이걸 다 적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위치가 X 프라임인 곳에 거리가 dx 프라임만큼에 있는 dq가 만드는 어디에 만들어요? y축 위에 한 점에 만드는 전기장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쿨롱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입하는 게 뭡니까? R은
우리 전기장을 구하는 곳은 어디예요? y축 위에 한 점이니까 yy 해시죠. 그 다음에 r'은 이거는 우리 dq가 있는 곳이죠. dq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x' x 해시죠. 그리고 여기에 r 빼기 r' 요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dq에서부터 전기장 구하는 데까지 이제 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r 빼기 r'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부터 거리의 제곱을 구할 것 같으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건 x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dq는 뭡니까? 람다 dx'이죠. 람다가 선멸도니까. 자, 이걸 이제 원식에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원식에다 대입하면 우리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는데 이거 이제 벡터식으로 돼 있으니까 봤더니 어때요? 여기 x성분도 있고 y성분도 있고 이거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x성분과 y성분을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따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축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x 헤드 있는 것만 다 쓰면 되죠. 이 x 헤드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사인까지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분의 람다. 그래서 여기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x' dx'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적분하면 여기서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죠. x'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저기서 저 y라는 점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x축 방향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 성분은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대로 씁니다. y축 방향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다 적분하면 이제 y축 방향 성분이 나오죠. 근데 둘은 뭐가 다릅니까? 네, 아주 비슷한데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이거 앞에 있는 개수는 상수죠. y는 안 변하는 상수죠. 그건 좀 다르지만 우리 적분만 볼 것 같으면 적분에 있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만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은 우리가 이제 적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적분을 어떻게 할지 적분을 먼저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적분은 어때요? 첫 번째 적분은 이렇게 생긴 적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분자가 x, dx가 있는 것인데 이런 적분은 오히려 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하냐면 치환으로. 그래서 t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놓으면 이 y는 상수입니다. 그럼 dt는 뭐가 됩니까? dt는 2x dx가 되죠. 저 분자에 이 x dx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할 것 같으면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dx는 뭐가 돼요? 2분의 dt가 되죠. 그리고 이제 t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x를 a에서 b까지 한다면 t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t는 무엇에서부터 무엇까지 하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b제곱 더하기 y제곱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다 대입하면 첫 번째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저 t의 2분의 3승분의 2분의 1 dt 하고서 여기 적분 구간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근데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적분하는 거 t의 2분의 3승분의 1은 이게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요거 적분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분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건 바로 뭐냐면 루트 t니까 루트 t에다 이렇게 적분 구간을 대입했더니 뭐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분 우리가 치환으로 쉽게 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적분에는 분자에 x가 없는 거였죠. 이 분자에 x가 없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간단한 치환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적분을 할 때 요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적분표 인티그랄 테이블을 찾아보면 됩니다. 앞에 것도 우리가 앞에 한 것도 쉬운 문제니까 우리가 치환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적분표를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 적분을 그냥 열심히 손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적분표 이렇게 치면 비슷한 적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모양 어때요? a제곱 더하기 x제곱 2분의 3승분의 dx 요 꼴이죠. 자, 이렇게 된 걸 적분하면 그 적분 부정적분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적분표가 유명한 게 요새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기 어려울 때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유명한 적분표가 뭐였냐면 드와이트의 인티그랄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의 인티그랄 테이블에서 거의 번호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200.03번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이 적분이 나와 있는데 요거 부정적분 요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거 그대로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면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A, B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 B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적분을 이렇게 바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적분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X성분과 Y성분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첫 번째 적분은 우리 앞에 처음에 한 거, 요 결과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 결과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답이 맞나 안 맞나 보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A는 B하고 같을 때, 대칭일 때 한번 해보면 좋죠. A는 B하고 같을 때, 이런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성분은 없겠죠. 또는 무한대일 때 X축 방향 성분은 없겠죠.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0 되는 거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 성분도 아까 구한 요 적분표에서 구한 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Y축 방향 성분에 그대로 이용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 아까 한 것처럼 A와 B가 같으면, 이게 이제 길이가 유한할 때 같으면 이런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무한되면, 이건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죠. 이건 우리가 가우스 법칙으로 금방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 A나 B를 갖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바로 2파 입실론 제분의 y분의 람다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구한 결과와 똑같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제법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쿨롱 법칙을 연속된 선전화, 특히 균일한 선전화인데 가장 간단한 원형 선전화가 그 원형 선전화의 중심을 지나고 그 선전화 면의 수직인 축 위에 한 점을 만드는 전기장과, 그리고 유한한 길이의 직선 선전화 다른 점에 만드는 그런 전기장을 구하는 것을 적분으로 우리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다시 재미있는 문제풀이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